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번 주는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가설 검정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맡게 된 최재훈 교수입니다. 이번 주차는 사실 R로도 사용은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의 그 R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통계 분석까지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계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으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통계 분석을 통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통계 분석을 사용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유효 확률 몇 프로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조금 R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R을 사용한 통계 기법을 가설 검정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설 기법과 가설 검정 방식은 같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해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서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하게 조금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신 분들은 혹시 기말 이제 4학년 때 그 논문을 쓰더라도 사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논문을 쓰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통계 기법을 사용해야 될지 저도 그런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 우리 R에서 보여주는 결과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건 앞전에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결과치를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 결과치를 해석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통계적 가설 검정이란 걸 먼저 아시는 게 좋습니다. 통계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한다라고 할 때 통계적 가설, 우리가 가설을 세우거든요. 우리 이 제품 X와 제품 B는 제품 변수 A와 변수 B는 이 정도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주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검정을 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계를 통해서 말하는 가설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기법은 사실 이제 크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눕니다. R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통계적 분석 기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요약만 해서 설명하는 통계 기법을 기술 통계라고 하고요. 데이터 요약,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데이터 요약.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집계해서 전체 월급 평균을 구하는 것까지만 하면 기술 통계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기법이죠. 기술 통계 분석. 이걸로도 논문을 씁니다. 충분히. 그리고 추론 통계. 자, 추론 통계라는 것은 추론. 여러분들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를 요약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어떠한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 기법이에요. 발생할 확률 계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적다면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럼 성별에 따라 월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성별이랑 월급 차이가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없다.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확률을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술 통계가 아니라 추론 통계를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술 통계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신뢰 있는 결론을 만들려면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통계적 가설 검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이때까지 기술 통계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이 통계 뭐 합계표, 통계표 보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추론 통계는 이제 발생할 확률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특히 이게 통계적 가설 검정은 추론 통계가 대부분인데요. 이 추론 통계를 아까 제가 결과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작다 라고 하면 이 결과치에 따라 확률이 작네 라고 하면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크다. 우연히 크다. 얘네들이 차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성별과 월급 차이가 별로 차이가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크다. 월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기술 통계 분석관에서는 충분히 우연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신뢰 있는 결과를 내리려면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적 가설 검정 거쳐야 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론 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 기법에서 추론 통계인데요. 이 통계적 가설 검정은 특히 유의 확률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관계가 있는가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유의 확률을 통해서 아까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통계적 가설 검증이. 그럼 유의 확률이 뭐 정확하게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유의 확률은 뭐 p-value라고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는 집단 차이가 없는데 우연히 차이가 있는 데이터가 추출될 확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단과 차이가 없는데 얼만큼 우연히 얘네들이 차이가 있을 확률이 있느냐 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자,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한 결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 실시해봤는데 유의 확률이 값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유의 확률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유의 확률이 크다. 우연히 차이네. 집단과 차이가 없는데 우연히 차이가 있는 데이터가 추출될 확률이 크다. 그런 거는 집단과 차이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데 우연히 이 정도 차이가 관찰된 가능성이 작다. 반대의 의미인 거죠. 실제로 차이가 없더라도 우연에 의해 이 정도 차이가 관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의 확률이 큰 거고요. 반대로 유의 확률이 작다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해석하고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우연히 이 정도 차이가 관찰될 가능성이 작은 거죠.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통계적 가설 검정 기법 중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T검정, 그리고 두 변수가 관련이 있는지 검정하는 상관 분석,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해서 논문을 쓰실 정도가 돼요. 사실. 그래서 T검정과 상관 분석을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T검정은 T테스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때 사용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내장되어 있어요. T-테스트라고 해서 T-검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 매우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순서 정도 배우고 그 순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결과를 보는지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 자동차와 SUV 자동차의 도시 연비 T 검정을 해볼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컴팩트 자동차의 집단, SUV 자동차의 집단 평균에 통계적으로 연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ggplot 2 패키지 안에 있는 mpg 데이터 있죠? 그거 이용해서 T검정 수행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따라해도 T검정 나와요. 그럼 T검정 가지고 어떤 결과를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갈게요.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은 이때까지와 마찬가지입니다. mpg 데이터 여러분들이 만들 건데 as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든다고 하죠. 어디서 불러왔죠? ggplot2의 mpg 데이터 불러왔습니다. 자, 실행하죠. 어떤 데이터 실행했죠? 어떤 패키지? dplyr 패키지 실행했습니다. 자, 왜? 여기서 우리는 도시 연비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연비와 평균 연비 데이터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시 연비와 평균 연비, 도시 연비에서 소형차 SUV만 찾으면 되니까 소형차 클래스 CTY 변수만 남긴 후에 클래스 변수에서 컴팩트 인차와 SUV 자동차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와 여러분들 CTY 변수만 남기면 되는 거죠. 연비 변수. 자, 그래서 남는 과정은 mpg_diff라는 거 만들 건데 mpg에서 하는데 파이프 연산자 select는 어떤 변수만 쓴다? 클래스와 CTY 변수만 쓴다. 필터 조건은 뭡니까? 컴팩트와 SUV. 이 두 가지죠. 그걸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데이터 헤드 값으로 확인해 보니까 순번, 클래스, 컴팩트, CTY, 연비 나오죠. 도시 연비. 컴팩트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보시면 SUV도 나옵니다. 요 헤드 값으로 봤기 때문에 다 안 나온 거예요. 자, 테이블 값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테이블 값으로 DIFF의 클래스 값을 봤어요. 클래스 값 보니까 컴팩트 몇 개, SUV 몇 개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다 했어요. 데이터만 정리하면 돼요. T-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T-테스트 바로 들어갑니다. T-테스트를 이용해서 T-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추출한 우리 mpg_diff 데이터 지정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비교값인 CTY 변수와 비교할 집단인 클래스, 자동차 변수를 지정할 겁니다. T-검정은 비교하는 집단 분산이 같은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집단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분산은 값은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equal var 값을 equal에다가 true 값을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해보겠습니다. T-테스트는 라이브러리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R에 내장된 함수예요. T-테스트를 하게 해놨어요. R에서는. 그래서 데이터 어디서 불러온다? mpg_diff에서 부른다. 그래서 도시 연비와 클래스 에서 비교할 집단인 변수를 지정했고 비교할 변수 집단 지정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은 같은지 true 같다 라고 했어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결과값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toSample T-테스트에서 데이터는 CTI by 클래스, CTY와 클래스를 by 해서 나눴다. T는 11.917, DF는 107. 자,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된 T 검정의 결과에서 보시면
p-value 여러분들 보이시죠? p-value 보이시죠? 유의확률 의미하는 거예요. 유의확률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냐? 5% 기준이에요. 5%. 5% 기준으로 삼고요. p-value가 0.05 미만이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봅니다. 0.05. 5%니까 0.05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연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서 p-value가 지금 2.22-16은 유효확률이 2.2 앞에 0이 16개 있는 값과 같거든요. 2.2 앞에 0이 16개 있다는 말이에요. 2.22-16이 2-16 이 말 자체가 0이 16개 있는 값 2.2 앞에 보다 작다는 의미예요. 사실.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어때요? 작아요? 커요? 0.02보다 작 0이 앞에 더 있는데 0.05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의 결과는 컴팩트와 SUV 간 평균 도시 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 샘플 에스티메이트 보시면 샘플 에스티메이트 각 집단 간 CTR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는 얼마죠? 20.1276 뭐 66 나와 있는데 20 정도로 보면 되고 SUV는 얼마입니까? 13. 그래서 SUV보다 컴팩트의 도시 연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해석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유와 고급 휘발유의 도시 연비 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를 위한 MPG 데이터를 쓸 거고요. 이번에는 일반 휘발유 레귤러 그리고 자동차 고급 휘발유 프리미엄 사용하는 자동차 간의 도시 연비 차이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추출한 후에 T 검정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MPG 데이터 사용할 건데 MPG_DIFF2는 자 MPG 데이터에서 부르고요. 그리고 FL 연료의 약자인 FL 그리고 도시연비 CTY 그리고 필터 조건으로 FL에서 Regular Premium을 부릅니다. 자 테이블 값으로 보시면 MPG_DIF2의 FL 값은 프리미엄과 Regular 52, 168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T테스트 진행해 볼게요. T테스트는 데이터 순서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DIFF2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 뭐와 뭐 CTY와 FL 그리고 뭐죠? 분사는 같다라고 의미합니다. 자, 투샘플 T테스트가 나왔고요. 분석 결과 한번 봅시다. 자, p-value 값부터 먼저 보시죠. p-value가 0.2875 나왔습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우연에 의해 이런 차이가 관찰될 확률이 28.75%라는 거죠. 거의 28%, 29%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유와 고급 휘발유의 사용하는 자동차 간의 도시 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거죠.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샘플 에스티메이트 한번 볼게요. 고급 휘발유의 자동차 도시 연비 평균이 0.6 정도 높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를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T테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T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 비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값들은 뭐 데이터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p-value 값이 처음 나왔어요. p-value 값
통계적 유의 확률 의미하는 거고요. 5%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0.05 미만이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다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보는지 p-밸류 값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고요. p-밸류 값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봤어요. 바로 수치로 나오는 뭐 0.52, 44 이렇게 된 것도 있었고 2.22에 마이너스 16 해서 0 앞에 16개의 0이 붙은 2점이다. 0.00000000002 값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0.05 기준으로 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석 결과를 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T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추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T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해보면 락 음악과 클래식 음악으로 분류되는 노래들 중에 노래들의 길이는 의미가 있을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까? 아니면 유산소, 아니면 무산소 운동에서 유산소, 무산소 운동할 때 소비된 칼로리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T테스트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집단, 락, 클래식, 유산소, 무산소에 따라 값, 노래 길이라든지 소비된 칼로리가 차이가 있을까? 정말 차이가 존재할까라는 게 가장 알아보고 싶은 게 이 T테스트예요. 이 T테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T테스트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집단 T테스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두 집단, 투 샘플 T테스트를 우리가 가장 많이 했고 두 집단이 갖는 평균 비교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두 집단의 비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집단의 비교. 이 T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비교인데 이 두 집단의 비교가 자 순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T테스트는 사실 등분산 과정이에요. 등분산 과정. 등분산 과정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 분산 과정이 쉽게 생각하면 집단끼리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끼리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relation equal t라고 했잖아요. true 등분산을 가정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등분산을 가정한다. true다. 이 등분산을 가정하니까 이 t 검정 등분산 가정 t 검정 등분산 과정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쉽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T테스트는 등분산 과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이분산 과정 이분산이 뭐겠어요? 등분산은 두 개 같은 거예요. 이분산은 두 집단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한 집단을 가지고 앞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두 집단의 평균적으로 한 집단을 가지고 이 두 집단을 만들어서 뭐 드라이브 고속도로 연비 집단 하면 같은 집단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T테스트는 지금 우리가 등분산 과정을 했는데 이게 이분산 과정은 다른 거예요.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른 경우에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는 이분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는 이분산, 같을 때는 등분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등분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산 과정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 봤던 요 값을 first로 준단 말이에요. ALS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달라진다. 그래서 등분산 과정을 하지 않고 t 검정을 수행할 때는 var equal first라고 지정해 주는데, 사실 tTest 함수의 디폴트 옵션이 first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분산을 가정할 때 true를 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알아두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등분산과 이분산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했구나 라는 거,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왔다는 거. 그래서 두 집단 평균 동일성을 검정을 수행해서 동일성이 있다. 그럼 등분산. 없다. 이분산. 두 집단 검정을 시행하는 거죠. 두 집단 검정. 이 앞에 이게 있는 거죠. 두 집단 동일성 검정. 그래서 같으면 등분산으로, 아니면 이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true와 false 값이 나뉘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사실 이 두 집단 평균 비교 분석, 이 tTest가 사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 분석하는 거거든요. 두 집단 평균 확인해보고 그 평균 값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게 되는데, 이 비교 분석, 두 집단 평균 비교 분석은 여기서 나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표본이 독립적일 경우, 표본이 독립적으로 추출될 경우, 그리고 아닐 때는 대응 표본일 경우예요. 그래서 T 검정이 생각보다 많다. 이것도 T 검정 등분산이고, 이건 T 검정 이분산이고, 그리고 두 집단 평균 비교 분석을 할 때는 T 검정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게 표본이 독립 표본인지 아니면 대응 표본인지 확인해서, 대응 표본이면 T 검정, 이것도 T 검정입니다. T 검정 대응 비교, T 검정 대응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단이 같지 않을 때, 같을 때, 아니면 대응 표본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그룹이 동등한 집단이란 보장이 있어야 독립표본 여기로 가는 거고, 두 집단이 동등한 집단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T 검정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때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상황에서, 제가 이 등분산 과정과 이분산 과정, 분산이 같은 과정, 이분산 두 개인 과정, 그리고 우리가 독립표본일 경우, 그리고 대응표본일 경우 T 검정이 나눠져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는 상관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